5천만 원까지 지금 성인들 5천만 원 공제인데 그거는 부모 다 합쳐서 뭐 엄마가 5천만 원 주고 아빠가 5천만 원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 부모님들이 예.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뭐 세뱃돈이나 용돈이나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받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요것은 내 자녀 거다 해서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 두고 네. 자녀 명의로 뭔가를 하는데 네. 심지어 장기 투자를 자녀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자녀는 모르는 거죠. 네, 부모가 네. 대신 해주니까. 네, 네, 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네. 세금을 덜컥 두드려 맞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조금 공부를 하셨나 봐요. 네. 10년치 지금까지 자녀 명의로 했던 10년치를 몰아서 네. 홈택스에 신고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아. 어떤가요? 돈이 많은 남자가 죽었는데 그 정자를 냉동에 놔뒀다가 자식이 생기면 네. 그때 상속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오늘 판사 출신 상속 전문 변호사이신데요.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안다 상속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안다의 대표 변호사이면서 상속연구소를 별도로 차리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상속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많이 연구하시고 또 변호도 하시고 네. 실제로 일을 봐주시기도 하시고 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에도 다양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재미있다고 생각해야 될까? 그런 좀 생소하지만 이런 것도 있네 하는 많은 사례가 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 네. 이게 중국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판결에 나와서, 재밌다. 예.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례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 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돈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이게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좀 부적절한 관계인 여자랑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아무튼 죽기 전에 이 자기가 어디다가 냉동정자를 보관했다. 라는 걸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 냉동정자가 있는 병원에 가서 그걸 가지고 이 남자가 죽은 다음에 이 여자가 그 불륜녀가 직접 그거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예. 그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상속인이다. 자기는 상속권이 없잖아요. 근데 아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권이 있다고 이제 다른 상속인들한테 주장을 했던 사건인데 이거를 중국 법원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면 어떨까? 근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책이 이제 여기 써놨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게 벌어지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냉동정자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는 게 불법이에요. 처벌받은 사람도 있어요. 불법이니까 당장 안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네. 일이 생기긴 어려운데 뭐 어쨌든 병원이 도와주고 뭐 해서 생겼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법리적으로 좀 들어가면 그게 재밌는 게 그러면은 일단 돌아가신 분의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이라는 게 그분이 남긴 모든 게 상속재산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정자도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거라고 보면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에요. 예. 그러면 공동재산이면 그거를 처분하는 거에 있어서는 협의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이런 거 없잖아요. 불법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져간 거를 인정하는 것도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배아와 태아의 구별을 좀 했는데 배아는 8주 전 거, 그 다음에 8주가 넘어가면 태아가 되는데 우리 민법에 태아는 상속권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태아 때부터. 근데 출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출산하지 않던 상속권이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물론 근데 죽어서 태어나면 없던 거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낙태를 한 거예요. 예. 낙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남자가 죽었든지 했는데 이 낙태를 한 거 자체가 상속인을 죽인 거다. 그래서 상속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애를 죽인 불법이니까 그래서 상속권까지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박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처럼 냉동된 거는 그러니까 배아라는 것은 이제 수정이 된 다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이게 어느 정도 형태를 갖췄을 때까지를 배아라고 하는데 냉동 정자와 이제 수정된 거는 그 죽은 이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태아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법으로는 인정될 여지가 없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이런 사건을 해가지고서 상속권을 주장한 경우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 냉동된 걸 가지고 죽은 다음에 수정했다가 형사처벌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상속이라는 것이 결국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형제든 자녀든 타인이든 상관없이 돈이라고 하면 우선 좀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죠. 예. 그리고 만약 수십억, 수백억 있다 그러면 욕심을 버리기도 어렵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 네.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었는데 책에는 그런 사례들이 재미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끔씩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부모님들이 네.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뭐 세뱃돈이나 용돈이나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받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요것은 내 자녀 거다 해서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 두고 네. 자녀 명의로 뭔가를 하는데 네. 심지어 장기 투자를 자녀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자녀는 모르는 거죠. 네, 부모가 네. 대신 해주니까. 네, 네, 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네. 세금을 덜컥 두드려 맞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조금 공부를 하셨나 봐요. 네. 10년치 지금까지 자녀 명의로 했던 10년치를 몰아서 네. 홈택스에 신고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치 통장을 우리 말씀하신 이유가 예. 뭐냐면 우리 상속세라는 게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만 상속세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속인인 경우에는 10년, 비상속인은 5년까지 증여한 거를 합쳐요. 근데 이제 통장에서의 수익과 흐름이 사실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돈의 흐름을 볼 때 뭘까 현금으로 왕창 빼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다 나오고 근데 나중에 자식이 자기 어떤 소득 근거 없이 뭐 부동산을 사든 뭐 주식을 사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게 증여된 거로 보고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년치 통장에 대해서 이 세무서는 다 보는 거죠. 돌아가신 분의. 그리고 자식들 것도 보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10년치에서 큰 돈 나간 것들을 주로 보고. 근데 이제 뭐 생활비니 뭐 학비니 이런 것들을 우리 간섭상 그런 거는 증여 대상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소명을 해야 되고 소명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를 해요. 예. 예, 그래서 또 가산세까지. 예, 뭐 더 뜯어가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비를 할 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뭐 이제 뭐 본인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걸 잘 알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신고는 상속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은 아까 안심상속 그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고 어디에 통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 10년치를 달라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본인이 10년치를 쭉 보고서 내가 모르는 돈들이 있거든요. 뭐 돈 자금의 흐름들이 특히나 뭐 1년 내에는 2억, 뭐 2년 내에는 5억까지 이게 돈이 빠져나가지고 소명이 안 되면 그거는 증여한 거로 그냥 국세청이 보고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모르면 덤태기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10년치 통장을 꼭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예.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 그런데 어린 자녀 명의로 어린 자녀한테 네. 용돈 받는 그런 것들은 그게 어떤 기속 여부가 네. 부모 돈으로 봐야 되나요? 자녀 고유의 돈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그 부모가 이제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애 통장에. 그 돈이 보통 네. 이제 어린 애들 세뱃돈 같은 거 부모가 또 대신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대신 받아서 그러니까 자녀- 부모 통장에 넣고. 예, 그래서 이거는 근데 보통은 애기들 통장에 넣어주지 않나요? 애기들 통장에 넣어주면 네. 그때 그것도 정년가요? 뭐 증여는 증여긴 되지만 근데 예.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 받아서 한 거 아닌가요? 예, 뭐 예, 그거는 그렇죠. 그분들의 개별적 증여니까 과세 예.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반인들인 경우에는 아마 1,000만 원까지 비과세 될 거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네. 자녀가 세뱃돈을 받았다, 다른 사람한테 용돈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가 직접 준 돈이 아니니까 네. 굳이 따지자면 정려를 다른 제3자한테 받은 거네. 그렇죠. 굳이 네, 네, 따지면. 네, 네, 네. 예, 그것을 따지기는 힘들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그렇게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다만 이제 부모가 둘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속 공제를 할 때도 그렇지만 부모는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지금 성인들 5천만 원 공제인데 그거는 부모 다 합쳐서 뭐 엄마가
엄마가 5천만 원 주고 아빠가 5천만 원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 혹시 그렇군요. 그거 착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착오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보통 부모 5천만 원까지 일하고 하니까 네.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아 아닙니다. 합쳐서 아니다. 5천입니다. 예,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예. 마지막으로 이 상속 정력 관련되어서 꼭 이것은 염두에 두면 좋겠다,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주신다면. 네, 뭐 워낙 이제 상속과 관련된 그 문제들이 많고 또 앞으로 상속세가 이제 개정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상속세 개정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무래도 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상속 문제 할 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결국 재산을 2세들한테 물려줄 때 재산뿐만 아니라 좀 정신까지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재산이 결국 물려주는 사람은 이 돈으로 자식들이 화목하게 잘 살길 바라기 위해서 주는 거지.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되길 바라고 주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예전에 효성그룹에서 막 싸우다가도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할 때는 어른이 그래도 너네들은 형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느 그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상속에 잘 준비하는 거는 결국 돌아가시는 분이 좀 준비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재산을 주지만 이렇게 너네들이 쓰고 이런 마음으로 주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해서 잘 지내라. 이거를 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준비를 해주시면 나중에 분쟁이 덜하고 무조건 깨지는 건 아니니까 또 화목한 가족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모두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상속 준비나 또 세금도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상속이. 예전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의 문제였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의 문제가 되다 보니 내가 죽었을 경우에 재산을 어떻게 물려주고 또 화목하게 할 수 있을지 미리미리 어른들께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오늘은 이렇게 판사 출신 상속 전문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는 모르고 있는 상속 정력 관련 많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하고 오늘 방송 내용이 듣는 분들의 재산을 불리고 뿐만 아니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조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